2614.5를 이제 조금 확실하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를 계속 줄이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요거 기준으로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은 변하지는 않고 이제 외인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식은 조금 반등 때 좀 들어오다가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오르면은 다시 파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외국인이 주식을 막 크게 매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 물론 그럼에도 아직도 하방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다시 외국인 선물이 안 좋아지면서 이걸 깨게 되면은 다시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회복됐기 때문에 인버스를 조금 많이 줄이는데 일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비하면 좀 많이 줄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21선하고 같이 하면 되겠는데 21선 회복된 본격 반등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21선은 살짝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있지만 0. 몇 프로 아주 살짝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이 회복이 되면 여기가 좀 여러 번 지지를 그죠? 자질구레한까지 합치면은 한 요번까지 지지가 되면은 하나 둘셋넷 5번 바닥이거든요. 5바닥이 됩니다. 5바닥 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다진 것이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진 거를 지켜내면은 반등이 크게 오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5바닥이나 다졌는데 다시 깨면은 또 하락이 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단단한 라인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회복하면 튕기고 깨게 되면은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버스를 아직 일부 둔 이유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반등 신호가 여기 아직 안 났죠. 요것도 좀 있으면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거 뚫게 되면은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작게라고 생각해도 좀 꽤 한 몇 프로 될까요? 여기까지 튀기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전체적인 지수 한 5%대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여기를 지난번 반등의 고점차 지울게요. 반등을 하는데 이후에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거죠. 아까 거기서 맞고 떨어지면 한 5% 정도 반등 나오는 거고 이것도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아주 크게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우리 보시면은 이게 좀 긴 그림이거든요.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긴 그림상에서 위에서 거래량이 이 윗단에서 거래량이 좀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매물대 차트인데 매물대가 여기 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색깔 보이시죠? 물론 이 위에 너무 이 매물대가 많이 있다는 거, 여기다 매물대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요즘 때문에 나중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를 뚫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라인을. 여기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본전되면 팔려고 이제 나올 거거든요, 매물이. 그래서 이 반등이 좀 크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라인 정도까지. 그래도 거의 3천 가까이까지는 한번 튀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많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요. 더 많이 나와서 좀 무리하게 돼서 여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올려붙인 패턴도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계속 처분한 기간이 꽤 길어요. 나스닥하고는 좀 달라요. 이 원리가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 정도에서 맞추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버스를 뭐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하면서 앞으로 그 대응을 계속 잘 하시면 되고요. 어느 종목을 접근해야 될 거냐 하고 했을 때 뭐 적립식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저평가 섹터 위주로 제가 아마 재작년부터도 저평가 섹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평가했던 섹터들도 올랐죠.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또 조금 같은 중소철강이라도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좀 적게 오르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대형 철강은 떨어지고 중소철강이 더 저평가가 많았죠. 그러더니 얘네들이 엄청 치고 올랐습니다. 좀 대형 철강들 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가스는 제가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부채 때문에 중소 지역가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서울가스나 삼천리라든가 지난 1, 2년 엄청나게 오른 애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강 말할 거 없죠. 그죠? 작년에 지지분이 하더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은행보험도 그러니까 종목별로 오르내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뭐 코스피 그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평가 섹터인데 자, 이 앞쪽에 있는 얘네들은 올랐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떨어졌어요. 그죠?
저평가인데도 떨어지고 외국인 동향이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외인 매도들이 좀 나오면서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평세들이 이 모든 걸 다 꾸준히 투자했다면 이 중에서 막 너무 많이 오른 얘네들은 전략 매도할 것까지는 없죠. 그냥 엄청 많이 올랐어도 지금도 고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중에 일부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전략 매도 아니더라 일부러 줄여서 떨어질 때 적립식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얘네들을 계속 사 모으시면 됩니다. 저평가잖아요. 외국인 얘네들 얘가 아니고 얘네들 말이죠. 물론 증권 자체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어서 증권주는 조금 뭐 좀 뒤로 빼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좀 저평가 국면이긴 합니다. 증권주들을요. 식료품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과자나 음료 업종들이 같이 떨어졌고요. 외국인도 좀 그동안 안 좋았고 화학주도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그런 거거든요. 얘네 철강하고 얘네 가스 보면은 얘네들도 철강 가격하고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평가가 지속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업종이 약간 뭐가 부진한 일들이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식료품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걔네들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업종이 안 좋은 시기에도 따지고 보니까는 PER, PBR이 괜찮더라 하시면은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만약 적자가 됐다 그러면은 계속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 적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음이나 네이버든 치기만 해도 재무제표가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적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순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조금 줄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예. 특히 저는 이 화학주를 조금 보고 있는데 화학주는 상관없이 대형주 LG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어제 8%가 올라버렸어요. 제가 요번에 새로 접근한 화학주 얘기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커뮤니티 글에도 그거 참고하셨으리라 믿고요. 화학주는 저평가인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화학주가 좀 범위가 넓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가 분류가 돼요.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거 만드는 애들도 있고 섬유 쪽이나 뭐 그런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쓰이는 원료들을 만들기 때문에 LG 엔솔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LG화학은 외국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중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좋아지거나 많이 들어오는 중. 이 중에서 또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라든가 반도체 관련도 이제는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들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외국인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가 보시고 들어오면은 하이닉스 요 가격 위주로 좀 조절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전저점이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아랫단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둘로 조절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격대로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 동향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LG화학 보십시오. 외국인도 좋잖아요. 외국인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좋았단 말이죠. 지금도 크게 안 나갔어요. 물론 외국인이 사는 동안에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 가시면 같이 가시세요. 정리투자 같이 하시면 외국인이 푹 빠진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건재하고 계속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리고 차트 신호상 너무 좋아요. 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부 사고 근데 그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레벨도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가스 중에 급등하는 애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그 업종 분석 때 제가 다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 때가 되니까 저평가들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작년 대비 이렇게 급등을 했어도 지금 와 급등했는데 PBR이 0.45에 PBR이 10.59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종목을 잘 잡았을 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급등했는데도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죠? 단지 그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는 건 보이시죠? 그동안 들어오다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좀 빠져. 이건 좀 감안하시고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이 업황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가스는 좀 장기적으로 얘들 좀 세력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르면서 외국인은 이제 좀 빠져나가고 기관이 마지막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얘는 약간 PBR은 아직도 낮아요. 근데 아직도 낮은데 PER이 조금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삼천에 비해서. 반면에 화학주는 언급드렸었는데 물론 그 예전에 언급한 후에 저희가 이 상승이 나왔죠. 언급하면서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하락했는데
원유가 오르면서 하락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떨어졌는데 어떤 만약에 이제 적자 전환하거나 그렇게 된 문제인데 아직도 이거 엄청 저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P가 2.6이 이거 실적도 아무래도 이상이 없고, 그죠? 아니면 별도가 좀 이상이 있는가 봐도 별도도 그렇게 이상이 대충 그러니까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뭐 가시면 됩니다. 일단 앞으로도 원유 가격은 조금 참고 사항인 게, 원유가 이때 원유가 폭락한 그 다음 해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좋아졌죠, 그죠? 이건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거고, 그 후에 다시금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떨어졌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양호하죠. 근데 잠시만요. 아닌데 이거 1분기인데 1분기도 겁나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요. 1분기 이거 별도 뭐야 그럼. 1분기도 이게 얼마나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안 줄어들었네요, 그죠? 1분기가 이거면 446. 작년보다는 좀 적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고, 주가는 제대로고. 이런 애들의 KPX 캠프가 이거 되게 많습니다. 대한유화, 롯데캠프가 다 이런 거 재무제표 보시면 이 중에서 또 많이 오를 애도 LG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국인 동향도 좀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LG화학에 비해서 국도화학은 외국인 동향이 좀 좋진 않죠. 빠져나간 게 이제 조금 매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좀 다시 너무 많이 빠져나가긴 하는데요. 여하튼 화학주들이 국도화학 비슷하게 다른 종목들도 원유가 오르기 전에 어떻게 외국인들 미리 알았는지 이렇게 좀 빠져나갔고요. 어쨌든 아직 제가 원유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실적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실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좀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처럼 조금 영업이익은 떨어질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정 궁금하다고 하면은, 예전에 유가가 2008년도에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화학이면 국도화학, 대한유화하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2008년도 실적을 보세요. 원유가 140불 갔을 때 그 해에 얘네들이 그때도 수익을 잘 냈느냐 안 냈느냐, 물론 그때랑 상황이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도 투자 가능하다고 하면은 계속하고, 나중에 혹여 원유가 가격이 더 오르다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료는 조금 종목별로 다릅니다.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되게 저평가였고요.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아주 저평가는 아닌데 어떤 뭐 그런 게 있어, 종목마다 다른데, 이것도 외국인이, 농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가. 얘네들 농산물 가격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네 미리 알고 미리 알고 나간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식료 업체도 오히려 대한제분이나 뭐 CJ 제일제당 같은 애들은 오히려 좀 건재했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어떤 거는 밀가루를 통해서 과자를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 애들이 있고, 좀 대한제분이나 그런 애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업체들 또 폭등했고, 제가 비료업체는 놓쳤는데 뭐그 얘기는 많이 했죠. 농업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농산물 자체는 콘덴고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죠. 작년에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그냥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니면은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는 정도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은 콘덴고를 감안하더라도 투자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농업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농산물 가격은 긴 그림상에 봤을 때 이렇게 오르고 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또 하락을 합니다. 또 엄청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막 올랐던 것들은, 그리고 어떤 더 오를 만한 큰 뉴스가 나면 오히려 또 반대로 방향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원유 가격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상황 따라서 더 오를 게 있는데, 농산물 가격은 거의 고점에서, 이거 설명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요. 농산물 가격 하방, 원유 곧버스나 원유 인버스나 농산물 인버스는요 한 번에 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분할로 좀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방향 전환할 때 좀 지속하게 올려붙이기도 해요. 그거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 음식료 업종도 좀 다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롯데푸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렇게 보는데 1분기 때 좀 안 좋아졌죠. 71.3%.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도 괜찮고 작년도 재작년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근데 1분기 때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이렇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감안해라. 이런 걸 예상해서 외국인이 좀 미리 나간 것 같고 큰 그림상에서 보면은 농산물 가격을 움직이는 월가는 이런 것들도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음식료 업체의 외국인 동향을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어쩌면은 농산물은 그 조금 이후에 시차를 두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정도도 한번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미리 좀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무언가 외국인들은 미리 알고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방송이 길어지기만 하고 중구난방인데요. 이 외국인 예상한 종목 제가 이거 주식 현황판 TV를 통해서 제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지금 근데 그 방송이 좀 컴퓨터 문제하고 그래서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컴퓨터 자체도 저는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5일 그걸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늘 매일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방송이 가능한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늦어도 한 6월이나 7월 중으로는 좀 새로운 실시간 방 딱 보면은 외국인 동향 딱 알 수 있게 공매도 동향 딱 알 수 있게 조금 또 업그레이드해서 론치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컴퓨터를 거의 360을 틀어놔야 돼가지고 저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후에 조금 솔몽 TV 이제 회원제도 만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수익 모델을 만들고 해서 그리고 이 컴퓨터도 뭐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게 돼서 해가지고 조금 구입할 것까지는 없고 좀 중고를 잘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노트북을 계속 올리다가 노트북이 약간 맛이 갔어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돌렸더니 그래서 지금 데스크탑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컴퓨터 한 대를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제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볼 때 6월이나 7월쯤 해서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이 종목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오래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듣고 본인들도 볼 줄 아시고 해서 좀 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오늘 방송 너무 길어져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개구리 소리가 엄청 들리더니 얘네들도 좀 목이 쉬었나 봅니다. 힘들어서 오늘은 조용하네요. 예, 이상입니다.